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2024학년도 추가 모집. 이번 시간에는 추가 모집의 경쟁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대학마다 정시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이제 전화 오시는 분들 또 상담하다 보면은 느끼는 점이 올해 원서 지원을 상향 지원으로 하신 분들이 정말 많구나. 지난번에 경쟁률 분석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상 수능이 어려워지면서 3등급 대 학생들이 한 4,000명, 6,000명 정도 전년에 비해서 누적이 됐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구간이 아무래도 3등급 구간이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경쟁률이 상승한 구간은 중앙대부터 서울대 이상의 구간에서 대부분 경쟁률이 상승한 점을 볼 수가 있었고, 이렇게 경쟁률이 통계나 데이터에 역행하는 형식으로 경쟁률의 양상이 나타나는 배경에는 첫 번째는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수능 시험을 본 반수생들, 두 번째는 조기에 재수를 결정진 학생들이 대량으로 상향 지원의 의지를 가지고 원서를 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중앙대학교 이상의 대학에다가 또 본인의 성적대보다 높은 지점에 상향 지원을 썼다는 얘기는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고, 이 학생들이 2025학년도 정시에 수능에 재도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런 분들이 중대 이상에다 원서를 썼기 때문에 추가 합격이 주로 발생이 되어지는 지점이 바로 중앙대학교 이하의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하의 지점은 오히려 좀 더 추가 모집에서 올해는 조금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경쟁률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학마다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기서 이제 불합격하시게 되면 심적으로 많이 불안한 상태에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 모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 모집에 대해서 너무나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옳지 않고 너무나 비관적인 판단을 하시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정확하게 추가 모집에 대해서 알고 원서 지원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고, 어떤 분들은 일부 우리 아이의 성적이 5등급인데 추가 모집을 하면, 또 추가 모집 컨설팅을 하면 이 성적으로 서울권의 대학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추가 모집은 정시 모집에 대해서 경쟁률이 높아요. 또 추가 모집도 마찬가지로 정시와 마찬가지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라서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그만큼 결국은 정시에서 경쟁력이 없었던 수능 성적이 추가 모집으로 가면은 경쟁력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모집에서 인서울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판단은 너무나 낙관적으로 보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시에서 경쟁력이 없었다면 추가 모집에서도 그만큼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추가 모집의 원서 지원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정시에 불합격했기 때문에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쓰는 거지, 정시에 합격을 했는데 그거보다 좀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정시 등록을 포기하고 추가 모집으로 간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추가 모집의 원서 지원의 목적은 첫 번째는 대학을 붙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붙이는 대학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원서 지원의 전략을 짜는 거고, 그리고 조금 더 나은 학과를 합격하기 위한 게 목적이다. 그러므로 추가 모집의 1차적인 목적은 붙이자, 두 번째는 조금 더 나은 대학과 나은 학과에 붙이자가 바로 추가 모집의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너무나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은 이러죠. 추가 모집의 경쟁률이 너무 높다, 추가 모집에 선발하는 인원이 너무 적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추가 모집에서의 경쟁률이 높은 거는 맞아요. 경쟁률이 보통 대학마다 차이가 있지만 거의 90대 1, 70대 1, 100대 1, 또 일부 대학은 20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지만,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아시죠? 정시 모집은 가나다군에 각 하나씩 원서를 써서 총 3개의 원서를 써요. 그렇죠? 총 3번의 원서를 쓴다 하더라도 이게 가나다군 군별 원서 지원을 각 1회씩 써야 되기 때문에 총 3회라 하더라도 1회 원서를 쓰는 것과 동일하고,
추가 모집은 가나다 군 없이 통합 선발이고 원서 지원에 횟수 제한이 없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원서를 쓴 학생들의 횟수가 한 10회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정시 모집은 가나다 군에 각 한 번, 추가 모집은 군 통합 평균 10번. 그러면 추가 모집의 경쟁률이 기본적으로 정시 모집보다 10배 정도 추가 모집의 경쟁률이 높은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시 모집에서의 경쟁률이 5대 1이라면 추가 모집에 50대 1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정시 모집에 비해서 추가 모집의 충원율이 매우 높다는 점. 왜냐하면 원서 지원을 3개를 썼을 때 충원율이 100%가 나온다면, 왜냐하면 3개의 원서 쓴 학교 중에서 3개를 모두 붙었다. 그런 경우에 만약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충원율이 만약에 그런 경우 100% 발생이 되어진다면 학생들이 10개 정도 원서를 쓰고 난 다음에 어차피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정시 모집보다 충원율이 더 높게 발생이 된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다 하더라도 정시와 그 다음에 추가 모집의 지원 횟수, 원서 지원의 군별 이동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게 되어지면 추가 모집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선발 인원을 보시게 되어지는데 2021학년도에 선발 인원이 26,000명이었고 2022학년도가 18,000명, 2023년도가 17,561명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전체 선발 인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수능 위주의 전형의 선발 인원이 몇 명이냐가 더 중요해요. 자, 수능 위주의 선발 인원을 보니까 2021년도에는 14,683명이고 2022학년도에 7,400명, 2023년도에 8,029명이에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능 위주의 전형 선발 인원도 중요하지만 실제 서울, 경기, 주요 대학의 선발 인원이 얼마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전체 선발 인원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수능 위주의 선발 인원이 몇 명이냐가 중요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그 중에서 서울, 경기, 주요 대학의 선발 인원이 얼마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 2023년도는 2022년도에 비해서 서울, 경기, 주요 대학의 선발 인원이 많이 늘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추가 모집에서 가장 안 좋았었던 해가 언제였었냐면 2022년도예요. 2022년도. 2022년도가 왜 안 좋았냐 하면 2022학년도가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서 첫 번째는 문이과가 통합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들의 군이동이 발생이 됐죠. 서울대학교가 가군에 있다가 나군으로 이동하면서 연세대, 고려대가 다시 가군으로 이동하는 군이동이 발생이 됐고 이렇게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고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입시기간의 데이터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전년도의 통계에 따라서 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년도 통계가 완전히 무시되어진 상태에서 원서를 쓰다 보니까 2022학년도에 일반적으로 진학사나 UA나 종로나 메가 기타 등등의 온라인 사이트의 통계를 바탕으로 원서를 썼던 분들이 입시에 많이 실패를 했어요. 정말 2022학년도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시에 실패하신 분들이 대부분 추가 모집으로 대량으로 몰리다 보니까 2022학년도에 추가 모집의 경쟁률이 정말 높아졌죠. 그러다가 2023년도 가면서 입시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2022학년도에 문이과 통합이 되고 군이동이 발생이 됐던 첫 해였었고 2023년도가 두 번째 해고 올해가 2024학년도가 되니까 세 번째 해가 되니까 입시의 변화에서 안정이 되는 추세거든요. 올해가 2024년도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올해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하락할 거다.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하나는 2022학년도에 가나다 군이동의 변화, 그 다음에 문이과 통합에 따른 일시적인 경쟁률의 상승이 안정화되어지는 추세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올해 경쟁률이 많이 몰린 지점이 중앙대 이상의 지점의 경쟁률이 대량으로 몰려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추가 모집의 원서를 쓴 학생들, 경쟁력 있는 학생들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소 긍정적으로 보면 2024학년도는 추가 모집에서 조금 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장 안 좋았었던 해가 바로 2022학년도였어요. 2022학년도의 경쟁률이 얼마나 됐었는지를 잠시 후에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학별로 모집 인원과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2023학년도의 모집 인원이고요. 그 다음에 2023학년도의 경쟁률을 보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한양대부터 시작해서 성신여대까지가 추가 모집의 주요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추가 모집의 주요 대학 중에서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대학은 홍익대학교가 89명을 선발을 했고요. 가장 모집 인원이 적은 거는 한국외대가 11명, 한국외대 11명은 서울 캠퍼스의 모집 인원만을 얘기하고 있고요. 시립대학교가 10명을 선발했고 홍대 다음으로 모집 인원이 많은 학교가 국민대학교, 숭실대학교, 세종대학교, 동국대학교 등의 모집 인원이 많습니다. 경쟁률이 가장 집중되는 구간은 바로 한양대, 중앙대, 시립대 구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대학들이 한양대, 중앙대, 시립대로 가면 위에부터는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계단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한양대가 있고 중앙대가 있고 시립대가 있고 시립대 밑에 한국외대, 그 다음에 동국대, 홍대로 내려가는 계단 형식이지만 홍대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대부분 나란히 서 있는 구조가 되니까 결국은 상위대학은 경쟁률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상위대학 바로 밑에 있는 홍대 이하의 구간에서는 경쟁률이 일정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시립대학교가 262대 1이고요. 중앙대학교가 193대 1, 한양대가 152대 1의 경쟁률이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경쟁률이 높을 거예요. 이렇게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경쟁률을 너무 경쟁률이 높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는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를 좀 낙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정시 모집은 일반적으로 원서를 쓸 때 한양대학교를 원서를 쓴다. 그럼 첫 번째는 한양대에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원서를 쓰겠죠. 또는 그 성적보다 다소 1점, 2점 정도 낮은 학생들이 자연추합을 기대하면서 원서를 쓰겠죠. 일반적으로. 물론 정시에서도 한양대학교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재수를 결심하고 난 다음에 극상향으로 다시 말하면 강제 추합을 노리면서 원서를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는 본인의 성적대에 맞춰서 원서를 쓴다고 가정해보면 추가 모집은 그렇잖아요. 추가 모집은 한양대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중앙대를 쓰면서 한양대를 쓰거나 시립대를 쓰면서 한양대를 쓰는 게 정시 모집의 형태라고 한다면 추가 모집은 아마도 과기대, 국민대, 광운대, 성신여대 정도를 쓰는 학생도 어디에 쓴다? 중앙대학교나 한양대학교에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 모집은 허수 지원의 비율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저게 보여주는 경쟁률 152대 1의 경쟁률을 정시 모집의 152대 1의 경쟁률로 보는 것은 약간 좀 잘못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홍익대학교가 54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대학교가 62대 1, 광운대학교 69대 1, 성신여대가 73대 1, 과기대가 87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주대학교부터 시작해서 한국외대 글로벌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학교는 여기서는 명지대학교가 39명으로 가장 많고 상명대학교가 8명으로 가장 적고요. 덕성여대가 12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카톨릭대학교가 31명, 단국대학교가 31명, 한양대 에리카가 28명, 인하대학교가 31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교는 단국대학교 천안입니다. 여기서 단국대학교 천안이고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만 여기 보여주고 있고요. 천안 캠퍼스는 없고 죽전 캠퍼스의 경쟁률은 199대 1, 상명대학교는 179대 1의 경쟁률이고 경쟁률이 가장 낮은 지점은 카톨릭대학교가 74대 1, 서울여대 74대 1,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에리카 95대 1, 그 다음에 명지대학교 88대 1이니까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요 대학들이 위에 있는 대학들, 인서울 대학의 대학들보다는 대학이 조금 낮다 하더라도 경쟁률이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88대 1, 10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쟁률에는 특히 뭐가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냐면 추가 모집은 우리가 정시와 다르다. 어떤 점이 다르다? 정시는 원서 지원을 3번 하지만 가나다 군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 번 쓰는 것과 동일해요. 하지만 추가 모집은 가나다 군의 없이 통합 지원하기 때문에 보통 평균적으로 10번 정도 원서를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면 사실상 정시 모집에 비해서 10배 정도의 경쟁률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정시에 원서를 쓸 때는 대부분 지원 대학, 지원 학과와 합격 가능하거나 지원 가능한 점수대에서 원서를 쓰게 된다면
추가 모집은 원서 지원의 상향폭이 매우 넓어요. 허수 지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률은 정시 모집의 경쟁률과 다르고 추가 모집의 경쟁률로 올바르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삼육대학부터 강원대학교까지를 봅니다. 여기서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학교는 경북대학교가 49명, 대구 캠퍼스가 49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단국대학교, 천안이 40명을 선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육대학교 15명, 한성대학교 23명, 서경대학교 10명, 수원대학교가 작년도에 36명을 선발했습니다. 연세대 미래는 24명이고요. 고려대 세종은 36명,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37명, 그 다음에 부산대 19명, 강원대학교 14명을 선발했습니다. 이 중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점은 보시는 것처럼 서경대학교가 130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충북대학교가 106대 1, 충남대학교가 103대 1, 홍익대학교 세종이 23대 1, 그 다음에 고대대 세종이 53, 연세대 미래가 49대 1, 단대 천안이 32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대학별로 대충 어떤 학과들이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인데, 사실은 추가 모집을 진행하는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 해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정해져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진행을 하냐면, 첫 번째는 추가 모집은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한의대에서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이렇게 꼭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지만 어느 대학이 의대 또는 어느 대학이 치대에서 추가 모집을 진행할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의학 계열에서 항상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꼭 진행할 거고요. 두 번째는 추가 모집을 진행하는 일반 대학은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시립대학교, 그 다음에 동국대, 그 다음에 뭐 홍대 등등등의 대학들이 추가 모집을 대부분 다 진행하고 있고, 추가 모집을 진행하지 않는 학교들은 일반적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여기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가 이전에는 추가 모집을 진행했었는데 추가 모집을 잘 진행하지 않습니다. 건국대, 이화여대는 빠지니까 이 나머지 대학들이 대부분 다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고 보실 수가 있고, 한양대학교도 전년도에 2022학년도, 2023년도에도 추가 모집을 진행했지만 그 전년도 2021학년도에는 추가 모집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없을 수도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중앙대학교도 2022와 2021학년도는 추가 모집을 진행하지 않았거든요. 올해 이 대학이 또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간헐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추가 모집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 하지만 홍대 이하의 모든 대학은 100%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하지만 중앙대학교, 시립대학교, 그 다음에 중앙대, 시립대, 한양대학교는 추가 모집이 있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없을 수도 있지만, 물론 있을 확률이 더 높아요. 한 80%라고 할 수 있지만 없을 수 있는 확률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가끔 물어보시는 것,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정시에 만약에 합격을 한다면,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대학을 포기한다면 나는 한양대 갈 수 있냐, 중앙대 갈 수 있냐, 시립대 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이건 현실적으로 상담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쓰기 위해서 정시 등록을 포기하는 시점에서 추가 모집에서 어느 대학이 나올지, 어떤 과가 나올지, 몇 명을 선발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쓴다는 기본적인 조건은, 첫 번째, 정시에 모두 불합격했거나 또는 나는 정시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나는 재수를 할 거라고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쓸 수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시에 합격을 했는데 이걸 다닐까 말까, 등록을 할까 말까, 추가 모집에서 더 좋은 대학을 갈까 말까는 현실적으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떤 학과들이 전년도에 추가 모집을 실시했는지 한번 대학별로 몇 개 대학을 선택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대학교는 지금 보는 것처럼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학과는 경영학과에서 6명을 선발했고, 그 다음에 전자, 전기에서 5명을 선발해서 총 25명을 선발했고요. 경쟁률은 보시는 것처럼 200대 1의 높은 경쟁률. 아까 말씀드렸죠. 200대 1을, 정시의 200대 1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정시는 추가 모집의 경쟁률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 3가지를 정리하면, 첫 번째는 정시는 가나다 군별 총 1회, 가나다 군별 1회 총 3회의 원서 지원이지만 추가 모집은 군이 없다. 통합선발이며 일반적으로 10회 이상의 원서를 쓰기 때문에
적어도 곱하기 10 정도의 경쟁률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허수 지원의 비율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원서 지원의 폭이 매우 넓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양대학교를 원서를 쓴다 그러면 정시 기준으로 볼 때는 중앙대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한양대학교의 상향을 원서를 쓰는 구조라고 한다면 추가 모집은 근본적으로 성신여대나 세종대나 국민대를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다 한양대를 원서를 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허수 비율이 높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뭐가 높다? 충원율이 매우 높다는 점. 왜냐하면 3개의 원서를 써서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10개, 15개를 쓰고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당연히 충원율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모집이라는 부분을 너무 회의적으로 보는 것도 금물이고,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도 금물이고, 결국 추가 모집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게 원서 지원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추가 모집의 원서 지원이 어려운 점은 사실상 추가 모집의 통계나 데이터를 입시기관에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사실 추가 모집을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될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잘 모른다는 점이에요. 이런 점들이 이제 원서 지원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양대학교는 작년도에 30명을 선발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에 추가 모집을 진행을 했는데 2022학년도는 7명밖에 선발하지 않았어요. 2022학년도는 7명 선발했고 경쟁률이 무려 527대 2의 경쟁률이었어요. 527. 그리고 2023년도에는 모집 인원이 30명이고 경쟁률이 167.3대 1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2022학년도가 추가 모집의 최악의 해였어요. 최악의 해. 그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결국은 가나다 군이동이 발생이 됐고, 다시 말하면 서울대가 가에서 나로 이동하면서 모든 대학들이 가나 군이동이 발생이 됐고, 군이동이 발생이 되면 전년도 입시나 통계가 무력화돼요. 거기다가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지면서 사실상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원서를 쓰다 보니까 결국은 추가 모집에 학생들이 대량으로 몰렸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아졌지만 2년 차인 2023년도에 경쟁률이 크게 하락하면서 뭔가 좀 안정이 되어지는 추세를 볼 수 있고요. 한양대학교는 경영학과에서 전년도에 2명, 도고동문학과에서 2명, 신소재에서 2명, 융합전자에서 2명, 기계공학과에서 2명을 선발했고 원자력공학과에서 2명을 선발했고요. 물리학과에서 3명, 그 다음에 에너지공학과에서 2명, 수학과에서 2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경쟁률은 대부분 보시는 것처럼 문과 쪽의 경쟁률이 항상 높아요. 추가 모집은. 요거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서를 쓸 때 자연계의 경쟁률이 문과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다는 점인데 문과는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과가 교육공학과가 667대 1이었고 스포츠 매니지먼트가 303대 1, 그 다음에 영어 영문, 경영학과 등등이 약 200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자연계는 보시는 것처럼 물리, 에너지, 수학, 데이터 사이언스는 100대 1이 안 되는 경쟁률이죠. 이만큼 경쟁률의 편차도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홍익대학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학교는 2021년, 2022, 2023년도 통계가 있는데 2021년도에는 52명을 선발했고요. 경쟁률은 47.1대 1. 그쵸? 그리고 2022년도로 가면서 모집 인원이 19명이면서 경쟁률이 무려 160대 1. 그 다음에 2023년도로 가면서 89명으로 모집 인원을 큰 폭으로 늘고 경쟁률은 58대 1로 떨어졌으니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추가 모집의 경쟁률이 이게 맞아요. 그냥 2021년도 정도의 47대 1, 2023년도 정도의 58대 1. 올해 2024년도가 2021학년도 경쟁률로 회귀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2022학년도만큼 이렇게 너무나 높은 과밀되는 경쟁률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경쟁률이 아마 대략적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정도나 전년도보다 좀 낮아지는 경쟁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홍대는 우리가 원서 쓸 때 또 알아야 되는 점이 있죠. 대학들마다 정시 모집에서 가나 다군에서 선발하는 대학들. 특히 가군과 나군의 입결 차이가 크지 않은데 특히 다군에서 선발하는 대학들은 학생들이 다군 쪽으로 많이 몰리고 경쟁률이 높아지니까 입결이 높아져요. 하지만 홍대는 정시에서는 다군에서 선발했지만 추가 모집에서는 군이동이 없기 때문에 실제 정시 모집의 점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낮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시 모집에서 홍익대학교가 동국대학교하고 비슷한 정도의 성적이라면 그렇죠? 동국대가 가나군에서 선발하고 홍대가 다군에서 선발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대학의 랭킹은 홍대가 동국대보다 좀 낮지만
다군에 선발하다 보니까 홍대와 비슷한 정도의 성적이 정시 모집에서 나온다면 추가 모집에서는 홍대가 다군에서 선발하는 게 아니라 동국대와 동일하게 통합으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동국대보다 좀 더 낮은 입결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시와 추가 모집의 군의 차이에 대한 부분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고, 보시는 것처럼 홍익대학교는 전년도에 89명이고 경영학과가 모집 인원이 제일 많았네요. 18명. 그렇죠? 그 다음에 자율전공 인문이 7명을 선발했고, 그 다음에 자율전공 자연예체능이 8명, 컴퓨터학과에서 10명, 신소재가 8명, 전기전자가 6명을 선발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산업데이터에서 5명을 선발을 했고요. 경쟁률이 보통 높은 거는 보시는 것처럼 문과 계열의 경쟁률이 높죠. 그리고 자연계로 가면은 대부분 경쟁률이 한 40대 1 정도로 보여지면, 사실 40대 1의 경쟁률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추가 모집이 정시에 비해서 10배 정도 경쟁률이 높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44대 1을 10분의 1로 나누면 4.4대 1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경쟁률이 결코 높지 않다고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세종대학교 보겠습니다. 세종대학교도 보시면 2021년, 2022, 2023년도 통계를 보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추가 모집에서 2022학년도의 경쟁률이 왜 이렇게 높았는지 이유는 설명을 드렸고 실제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2021년도에 세종대학교는 36명을 선발했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이 57대 1이었는데 2022학년도에 모집 인원이 불과 9명밖에 선발하지 않았고 경쟁률은 무려 389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2023년도에 세종대학교의 선발 인원은 42명으로 늘었고 경쟁률은 87.8대 1로 경쟁률이 많이 낮아졌죠.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아마 제 생각으로는 2023년도보다 2024년도에 추가 모집은 조금 더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대부분 위지점을 쳐다보고 있거든요. 중앙대 이 학교 위지점을 보고 있고 위지점에서 불합격하게 되면 재수로 넘어가겠다는 전략을 많이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위권 학생들의 선택이 중대 이상의 지점이거나 재수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모집에서 조금 더 중앙대학교 이하의 대학에서는 전년도보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종대학교는 국제학부에서 4명을 선발했고 경영학과에서 2명, 국어국문학과에서 2명, 컴퓨터 4명, 생명시스템에서 4명을 선발했고 건설환경에서 3명을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항공우주에서 2명, 반도체에서 2명, 소프트웨어 2명인데 특히 세종대학교는 올해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통합선발을 이루기 때문에 통합선발을 이루면 결국 모집 단위 내에 인원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률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모집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문과 쪽의 경쟁률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자연계의 경쟁률이 낮죠. 문과는 경쟁률이 180대, 156대 1, 140대 1 정도의 경쟁률인데 자연계의 경쟁률은 대부분 60대 1 정도 경쟁률, 60대 1을 10분의 1로 나누면 한 6대 1 정도의 경쟁률에 생각해보면 결코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이제 추가 모집의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숙지하시고 난 다음에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시 모집에 합격하신 분들은 정시 모집, 정시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없고 하지만 정시에 합격했는데 그 대학이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이라고 한다면 추가 모집에 원서 지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 정시에 일반 대학이나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추가 모집 원서 접수 기간 전에 등록을 포기하시면 지원하실 수 있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점에서 말씀드리냐면 이중 등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중 등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원서를 쓰고 난 다음에 합격을 하게 되어지면 선 등록한 대학에 먼저 등록 포기 의사를 밝히고 등록금을 환불을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합격한 대학에다가 원서를 쓴다. 이건데 사실은 이제 원서 지원을 많이 하다 보면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과연 이 대학이, 이 학과가 더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도대체 이 대학을 선택해야 될지 이 학과를 선택할지 되게 고민이 많이 쌓여요. 우리가 수시와 정시에서 계속 떨어지면서 낙담하고 있다가 막상 추가 모집으로 가서 대학을 붙다 보면 어찌 보면 참 기분이 좀 좋아집니다. 왜? 합격을 하니까.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정시에 합격한 대학 포기하면 추가 모집에 더 좋은 대학 합격할 수 있냐? 이런 고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정시 모집에 최초 합격했다면 만약에 내가
어느 대학에 상향 지원을 해가지고 예비번호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면 추가 모집에서도 그 대학에 붙기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정시 모집에서 최초 합격으로 국민대를 붙었다고 한다면 추가 모집에서는 국민대보다 좀 높은 대학을 붙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카톨릭 대학교를 정시 모집에서 최초 합격했다면 인서울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카톨릭 대학교 원서를 썼지만 예비번호도 받지 못한 상태다라고 한다면 추가 모집으로 가서 최대치가 카톨릭 대학교를 붙는 게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 모집 컨설팅은 하이퍼리비에서는 2월 22일부터 2월 29일 사이에 컨설팅을 진행하고 추가 모집 컨설팅의 정시와 다른 점은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짧은 기간 동안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한 분의 선생님이 많은 컨설팅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립에서는 저를 포함하여 김정훈 컨설턴트나 권영민 컨설턴트, 최민우 컨설턴트 이 네 분이 같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요즘에 이제 같이 연구하면서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원장님이 진행하는 컨설팅은 예약이 접수가 끝났기 때문에 최민우 컨설턴트나 김정훈 컨설턴트나 아니면은 권영민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담당해서 진행하게 될 거고 같이 협의해서 자료들을 구성하면서 연구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누가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추가 모집의 전문적인 데이터나 또는 지원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 모집은 사실은 저희 하이프립에서 오랜 기간 동안 컨설팅을 진행해 왔거든요. 아마 저희 유튜브나 내용들을 보시면 추가 모집 컨설팅에 있어서는 하이퍼리비가 오랜 기간 동안 진행해 왔구나. 또 믿을 수 있겠구나, 신뢰감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예약 접수를 못하신 분들은 미리 예약을 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정시 불합격하고 난 다음에 추가 모집 기간으로 가게 되면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신청하시면 진행하시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전화하셔서 미리 예약해 두시고 그리고 정시 합격하시면 환불 요청하면 100% 환불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진행하게 되어지면 정시 모집이 다 종료되고 난 후에 예약되신 분들 선착순으로 일정 정해서 추가 모집 기간 내에 방문 상담 또는 전화나 화상으로 상담을 드려서 지원 대학과 학과를 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드리면 저희 하이퍼 리뷰에서는 2월 13일 날 독학재수, 취약과목 독학재수, 성공재수 종합반에 대한 개강을 진행을 합니다. 재수를 결심하시는 분들은 미리 전화하셔가지고 사전 예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추가 모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